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그 기자간담회에서 뭐 대장동 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밝혔고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이 된 건데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고 수사 검사들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뭔가 부당하게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남 FC 사건도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 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2년, 11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고자홍 차장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관련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도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따라서 무혐의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조사한 것까지는 맞고요. 예.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당시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해서 검사의 지휘하에 그 수사를 다시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을 받는 것인데 당시 그 수서경찰서는 그 조사는 했는데 검찰로 이제 불송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송치와 무혐의는 좀 용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을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혐의가 중하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경찰은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송치를 지금 무혐의로 굉장히 죄가 없는데 다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 중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어떤 오류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탈탈 턴 것은 2015년, 2016년까지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말부터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고 2017년 3월에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 즈음에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부터입니다.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탈탈 털은 것은 대장동 사건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 혼란한 시점에 대장동 사건의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분양이 이루어져서 막대한 수익이 2019년 이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해명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르다. 시점이 크게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성님,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뭐 기자간담회 쭉 뭐 이제 길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뭐 여론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아까 우리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조남을 계속 거론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서 변호사께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냐. 재판장의 판사한테 얘기하지. 그럼 거꾸로 한번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이 아닌 이 언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그렇게 국민의 여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그 지위가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혐의에 따라서 제1야당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벌써 모든 언론에 의해서 눈만 뜨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것을 다루어져 왔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면 말을 안 한다 해서 점점점 대표라는 모욕까지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앵커께 질문하신 대로 표결을 앞두고 본인의 입장을 한 번쯤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지금 그 내부를 향해서 또 결집도 한번 시켜보고 뭐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하나하나를 뭘 탁 꼬투리 잡아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는
자, 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을 거니까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믿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유무죄를 우리도 잘 아는 게 없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방송에서까지 유무죄를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 단계인 것이고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부 판사들께서 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박수정님 말씀 맞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좀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깡패라는 단어가 어제 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의 이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이제 윤석열 좀 대통령을 겨냥해서 뭐 이제 깡패라는 단어를 쓴 것 아니냐, 뭐 이런 일부의 해석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저 깡패 발언을 막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인가요? 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라며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당 대표직으로 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글쎄요, 뭐 정치권에 요즘에 뭐 표현의 수위라든지 말들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재국 변호사 한 말씀 하신다고요? 제가 근데 조금 전에 그 수사는 검사가 깡패냐 아니면 이제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이화영 부지사 이런 분이 깡패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몇 개 추가해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번 이게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단 이제 그 대통령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제 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지휘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제 영장 그 동의안할 때 설명하는 그는 법에 정해진 의무죠.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예. 전혀 이게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깡패라고 이게 공격하는 거 이게 첫째 잘못됐다. 네. 이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는요 모든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검찰권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재명 그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요. 이분이 소환오니까 이제 의원님 전쟁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전쟁 표현도 쓰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가 그 문자 예. 보는 거. 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검찰이 뭐 강도다, 깡패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예. 저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응해서 전쟁을 벌이면 그건 이게 쿠데타고 반란군입니다. 예. 맞잖아요. 정당한 공권 행사를 전쟁으로 벌이자 이거는 이게 범죄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강한 막말로 여론전을 할 게 아니고 예. 좀 이게 저는 법리적으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게 좀 증거나 팩트, 법과 원칙을 가지고 좀 이게 차분하게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